나 이제 장모님이라고도 사실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니네 엄마라고 말하고 싶어. 너가 정씨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온 게 난 너무 수치스럽다. 어디 갔지? 나 신나? 마우스 소리 나. 아침부터? 또 게임해? 뭐야 아침부터 게임을? 아하, 이거 아침에 눈 뜨자마자 게임하면 이거 중증인데. 아, 게임 방을 만들어줬구나. 아하. PC방이 집에 있네, 따로. 집이 참 좋다. 네, 이 집은 전세 대출을 받아서 마련을 한 집이고요. 전세가 1억 6천이었고요. 1억 2천이 전세 대출이었고 남은 금액을 저희 부모님께서 전부 다 지원을 해주셔서 마련한 집입니다. 집 좋네. 왜, 좀 뭔가 아늑한데? 아주 번듯한 집을 또 해주셨어. 회사 안 가? 이벤트 받고 좀 받고 나서. 지효 씨, 제가 네. 저런 거 다 해봐서 알아요. 좀만 기다려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아침부터 그러고 있어? 게임을 진짜 좋아해요. 일주일 무조건 하는 것 같아요. 보상만 받고 나갈게. 평소에는 게임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이벤트가 특수한 경우여서 게임을 먼저 켜고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저게 뭐라고? 이벤트 하면 뭐 어디 엄청 돈을 주나? 뭐 총 주고 뭘 해요? 퍼센트, 포인트 얻거나 이러지 않아요? 포인트보다는 지금은 그 하루에 10시간 접속만 해놓으면 이제 포인트를 받는 거라서 얼마야 그게 현금으로 환산하면? 현금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가면 한 8,000원 정도. 8,000원? 맞습니다. 8,000원을 주고 하지 말라고 그래. 진짜 좋은 내가 방법이네. 8,000원 주고 싶다. 전기값이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거? 충전 10만 원씩 하고 아주 괜찮네. 내가 보니까 이 양반이 저 돈을 많이 버나 봐. 이것보다 더 건전한 취미는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VVIP야. 180만 원 썼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180만 원이란 금액을 썼다라고 해도 한 달에 30만 원 좀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밖에서 다른 취미를 가진다고 한다면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또 들어갈 수 있는 취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건전한 취미는 현재로서는 딱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른 취미는 없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다른 건 아무것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건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술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고. 그러면 저 정도만 할 수 있지 않나? 일단은 저기 중립기어 놓고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중립기어 놓고. 어린이집 가야지. 어린이집 갑시다. 가기 싫어. 알았어. 우리 슝 타고 가자. 일로 와. 가기 싫은가 보다. 멈춰라. 사랑아, 먹어봐. 대신에 밥안 구워줄게. 밥안 보고 있어. 우와. 아주 그냥 저 친구 춤춘다. 부자지간에 뭐 집중하는 건 똑같네. 가자, 얼른 가자. 얼른 가자. 신발. 뭐야, 저 엄마 가는데 갈게. 아무도 보지도 않아요. 내다보지도 않아. 왜 등원을 안 시켜주세요? 가자. 저게 무슨 건전해. 술도 한번 봐주지. 뭐야, 지금 기아 일단 들어갈 거야, 이제. 아니야, 일단 들어가야 돼, 이거.
근데 어디 갔어요? 지호 씨? 뭐야? 아 저기 왁스. 포마드. 아니 출근할 때 멋있다. 되게 멋쟁이시구나, 지호 씨가. 잘 어울리셔. 비율이 좋아. 약간 저기 보니까 디자인이 M사인데 M사. 맞습니다. 되게 비싼 차 아니야? 돈 잘 버나 보다. 여기 어디예요? 뭐야? 뭐지? 뭐지?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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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고객분들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영어. 출근하면 개인 고객님들에게 연락을 돌리거나 아니면 개인 판촉 활동을 나가거나 제 개인 시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영업을 해야 되니까. 보시면 외관 모습은 지금 GLB 모델 같은 경우는 뒤쪽이 이렇게 완전히 빡세. 네,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고객님들과의 만남을 조금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급여는 제가 판매하는 차량에 따라서 이렇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방식인데요. 최저는 아예 벌지 못할 때도 있고 제일 많이 벌었던 달은 뭐 1,000만 원 가까이도 벌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 수입이란 건 따로 없습니다. 이게 수입 편차가 크구나. 아, 전혀 월급이 없어요, 그러면? 와. 안정적이진 않겠어요. 위험하죠. 고정 수입이 없으면 우준하지가. 제로일 수도 있거든. 그렇지. 부인은 또 뭐 하는 거예요? 저건 또 뭐야? 풍선. 풍선? 집에다 뭘 풍선을 잔뜩 뭐 파티하나? 이거로 알바하는 거예요, 설마? 나 무서운데. 이분도 또 금손이네. 저의 직업은 원래 유치원 교사였는데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부터 고정 수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풍선 아트라는 주제로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고? 너무 늦게 끝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가정에도 조금 소홀해지는 것도 있고 내 하랑이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 가정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자 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부터 고정 수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네. 남편의 수입은 고정 지출로 나가고 있고 생활비나 가게 같은 것들은 다 시댁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시댁에서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도움을 좀 주고 지인들의 추천들도 있었고 뭐 이런 거 재밌게 제가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김수영 고객님 맞으실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번에 사업 용도로 신청해 주셨던 자금 대출 결과가 나와서 안내차 연락드렸어요. 네. 신청해 주신 대출은 저희 내규와 부합하지 않아서 지금 부결 처리되셨어요. 부결됐대.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기존에 받으셨던
대출이 네. 네, 연체 내역이 있으셔가지고 연체가 있어요? 네, 지금 연체 내역이 있어서 네. 지금 신용 점수가 이제 대출 가능 기준보다 미달이라서 부결되신 거예요. 혹시 어떤 대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유선상으로는 조금 안내가 어려워서 이제 은행 내방하시면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안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신용도를 저거 몰랐었어요? 네. 근데 금시초문인 것 같은데요? 원래 그런 거 연체되면 신용도가 자꾸 떨어져. 최저금리가 8.43이면 너무 높은데? 왜 하필 지금일까? 이제 막 시작하고 이제 좀 남편에게 도움을 좀 주고 그런 직업을 얻으려고 했는데 왜 하필 지금일까 하는 생각이 컸죠. 아이고. 지금 갑자기 답답해졌어, 여러 가지가.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거? 왜? 낮은 신용등급이 무슨 이유가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남편? 왜 이렇게 일찍 와요? 일이 없으니까. 빨리 왔네? 아, 자유롭다 그랬죠? 프리랜서라. 돈 얘기하기 참 입 안 떨어지지. 오, 이거 만드는 거야? 응, 잘했지. 많이 들었다. 이건 뭐야? 장미랑 데이지. 괜찮은데. 그래서 이거 언제부터 하는 거야? 뭐 다음 달 사업 언제 개시할 거냐고? 돈이 될까? 다르지 않을까? 이것도 약간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어가지고. 얼마에? 꽃다발 같은 건 3만 원 정도? 아이고야. 3만 원? 싸진 않구나. 그럼 한 3, 4천씩 막 벌 수도 있어? 풍선 사업으로? 3, 4천? 그건 모르겠다. 말아서 3, 4천 벌려면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저거? 3천 개, 4천 개. 그러면 이제 일 그만해도 돼? 아니, 나도 샷하면 할 수 있어? 일은 해야지. 왜? 내가 언제 성공할 줄 알고. 열심히 이제 해야지. 연습을. 뭐 연습해서? 연습을 해서 이제 응. 내가 잘해야 남한테도 가르쳐 주는 거고. 저 대출 못 받는 상황을 남편은 모르나 봐요. 그런 거 같지? 예, 뭔가 창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 아, 이거 지금 계속 약간 쫄려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본인이 뭘 할래다가 저게 있나 봐. 돈을 누가 빌려줬나? 누가 남편한테 떳떳하게 말 못할 뭐가 있나? 뭐가 있네. 얼마 정도 들지 이게 하면 그러면? 시작하는데 응. 상가를 얻는다고 하면 알아봐야 되는데 응. 그 상가 보증금 내려고 대출 알아보고 있잖아. 응. 그래서 신청을 했었잖아. 응. 근데 그게 아까 전화가 왔는데 잘 안 됐어. 왜? 신용 등급이 너무 낮아서. 너 신용등급 안 낮잖아, 높잖아. 낮아졌어. 왜? 왜 그렇게 되는데? 엄마가 정말 대출 받은 걸 자꾸 연체해가지고 저봐. 엄마가 대출을 받았네, 딸 이름으로. 명의를 딸 이름으로 했구나. 아, 아, 진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아, 네 앞으로 받은 대출을 연체하셨다고? 응. 그게 말이야?
화났어. 사위는 화나지 그럼 당연히. 그럼 그 대출 정리하시라 그래 빨리. 전화해 오늘. 그 대출 정리 안 되면 내가 가서 진짜 차 다 때려 부실 거니까 정리하시라 그래. 대출을 정리하든지 차를 정리하든지. 그럼 안 되지. 사실 상당히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단순히 저와 제 와이프 때문이 아닌 제 3자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게 되게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께서 수연이 명의로 2천만 원 정도 차량 대출을 받으셨어요. 차 대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대출이 연체되면서 저희 와이프 신용 점수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연 씨 명의로 돈을 빌려서 차를 사셨네, 장모님이. 사실 저희가 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상황에 빌려드린 금액도 아니고 와이프 신용이 쭉 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장모님과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남편분은 합의하셨어요? 그거는 저 결혼 전까지 몰랐던 일. 몰랐던 얘기예요. 나만 몰랐던 이야기죠. 부부싸움 원이 되네 이제. 계속 커지는 거지. 우리 가정 경제에 지금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너는? 나도 좀 답답하다. 앞으로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냥 나가서 노가다라도 뛸까, 내가? 자기 대출은 안 갚아도 자기 딸 대출은 원래 갚아야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사실. 그 다음에 돈 빌려가시고. 돈도 빌려갔어? 돈은 언제 주시는 거야, 그거는? 맨날 이달 말에 주신다, 이달 말에 주신다. 그 이달 말만 지금 반년이 지나가고. 왜 너가 싫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장모님 때문에 너랑 싸워야 돼, 이렇게. 그치. 계속 이렇게 피해만 입으면서 있을 순 없다고, 나도. 그러면. 아, 속상하겠다. 친정 이야기를 할 때 미안했어요, 그냥. 저희 결혼식 했을 때 이제 축의금이 들어오잖아요. 축의금 비용 중에서 저 친구들에게 받은 돈이 300만 원 조금 넘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잠깐 그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 다음 달 말에 갚겠다라고 해서 300만 원을 빌려줬었거든요. 아. 친정에 대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고 남편한테 미안한 감정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좀 눈치를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해서. 위축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친정 이야기가 나오면 말문이 막혀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피해만 입으면서 살 거야? 그건 아닌데. 응. 근데 어떡해. 계속 당해, 그냥. 엄마니까. 근데 또 남편도 말도 곱게 안 나오죠. 네가 싫은 게 아니라 나 이제 장모님이라고도 사실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니네 엄마라고 말하고 싶어. 화가 많이 났구나, 지우 씨가. 화가 나겠죠, 당연히. 예. 더 이상 말하면 너한테 안 좋은 말만 나갈 것 같아. 모르겠다, 그만하자. 냉전이구나. 에휴. 저희 부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라 그럴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시어머니와의 저의 그런 갈등이거든요.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생각만 해도. 시어머니와 어떤 갈등, 어떤 어려움, 어떤 상처? 상처. 가장 상처되시는 게 있으셨다면 어떤 거세요? 갈등이 왜 생겼는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연애하고 4개월쯤 됐을 때 이제 인사를 오라고 하셨대요. 바로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들어갔는데 첫 마디가 대세는 올라가래요.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대세 씨 없이 나한테 뭘 하는 거지? 처음에 하신다는 말씀이 대세가 왜 좋니? 너네는 결혼하면 생활비는 내가 관리한다. 키는 몇 센치니? 체중은? 제 사적인 질문을 막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무릎 꿇고 어머니랑 2시간을 얘기를 하고 아, 나를 시집살이를 각오하셨구나.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막 정말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이건 처음 들어보네. 아, 저 얘기를 명선 씨가 안 했어요? 예, 그 얘기까지는 처음 들어봐요. 이거 처음 들어요? 아, 처음 들으셨어요? 당연히 서연한테 좋은 얘기를 했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각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정말 잘해야지. 내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머님도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은 며느리로서 받아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지. 이런 얘기를 하기에 그러는데 제 어머니는 되게 보수적인 생각이랄까 되게 옛날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며느리는 이래야 된다 이게 고정관념이 되게 세져서 제 어머니가 조금 거칠게 말을 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 좋게 받는 게 있어요. 실제로 어머님께서 대세 씨가 어렸을 때도 조금 무서우신 편이셨어요? 이래라 저래라 뭐 시키는 것도 전혀요. 저한테 그렇지? 아예 혼내지도 않고 저는 맏내니까 특히 저 현이라는 누나한테 진짜 엄했어요. 뭐 실수나 그런 걸 하더라도 오히려 칭찬할 정도로 제가 뭐 떨어뜨리거나 깨지거나 그런 거 했을 때 잘 깼네 이쁘게 깼네 이렇게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조금 제가 정말요? 이기적인 측면이 있는데 막내는 되게 이뻐하셨네. 저는 사랑을 엄청 받았어요. 아마 제 어머니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이쁜 아들을 빼앗긴 기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소연이한테 그렇게 지긋하게 대한다는 것도 이해는 가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현재한테도 그렇고 말하면 안 되는 말을 해요. 손을 넘어버리는 말을 해요. 진짜로 인간적으로. 이런 것까지 얘기해도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내 형한테 너는 정가의 수치다 이런 거 참기한 사람이다. 잔남 형한테 너는 이제 정가로 태어난 것은 너는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너무 그런 선을 넘는 거잖아. 너무 형한테는 너무 상처받고. 말씀하신 스타일이 좀 그러셨구나. 이제 어머님께서는 멈출 수 없으세요. 그 말씀하시는 게 한 번 시작하시면 상처되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일본말로 하시는 거죠? 다? 네. 너가 정씨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온 게 난 너무 수치스럽다. 어머, 왜요? 너 같은 여자애가 들어온 게 난 너무 싫다. 그게 거의 그냥 입버릇이었어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 대세는 이렇게 착한 아들이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왜? 말로 상처를 받은 것밖에 없어요, 사실. 때리시거나 뭐 하신 건 전혀 없는데 그런 말들? 아니, 이런 말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마음이죠. 제가 이거 제 어머니를 어느 정도 네. 조금만 제가 이게 예, 정확히 좀 잡아주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하면은 이게 뭐
계속 갈 때마다 이런 잔소리나 짓궂단 말을 하는 것처럼 아마 보일 텐데 제 어머니의 성격이 이게 가끔씩 감정이 완전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1년에 몇 번 그럴 때가 있어요. 불 같은 성격이 확 나올 때가 있으시다. 그때 어머니 모습은 진짜 어머니 모습이 아니다는 거 우리는 인식하죠. 평소에는 진짜 모범적인 어머니인데 갑자기 그 어떤 즉흥적인 그 상황이 생겼을 때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항상 상처받는 게 저한테만 이렇게 막 화를 내시거나 저한테 욕하시면 되는데 너는 그런 가정교육 받아서 저희 부모님을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하고. 너희 엄마는 도대체 뭘 배웠길래 너를 이렇게 키웠니? 세게 얘기하시는데 도를 좀 넘는 얘기도 하셨네요, 보니까.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되바라진 행동을 한다든지 어머님한테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하면은 네, 그러실 분이 아니시죠,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이해가 갈 텐데 내가 뭘 했다고 우리 엄마 아빠를 욕하지? 아휴. 저한테 하시는 거는 그냥 얕은 상처인데 저희 부모님을 욕하시면은 막 후벼 파는 느낌 있잖아요. 진짜 가슴이 막 그 송곳으로 막 파는 것처럼 막 통증이 오면서 막 구역질이 나요. 이건 진짜 뭐 부모님한테도 말씀 못 하시겠는데요? 아, 못하죠. 부모님이 더 상처되실 텐데. 어떻게 말해? 친정 어머니한테 그런 고부 갈등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친구한테도 예전에 그렇고. 힘드셨을 때도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혼자 끙끙 앓았었거든요. 아휴. 제가 일본에서 아무한테도 이제 그런 상의를 못해서 혼자 끙끙 앓다가 아 이러다가 자살하는구나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휴.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혼할 때 나이가 이제 26살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사실 어린 나이거든요. 예. 일본 타지에 혼자 가서 참.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아이들 앞에서는 최대한 뭐 엄마가 울면은 아이들도 슬프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놀고 있을 때 장롱으로 숨어서 울고 진짜 베란다 가서 울고 화장실 가서 울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나오면은 좀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안 바뀌니까.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미쳤었어요. 미친 상태에서 길 가는 사람한테라도 막 하소연하고 싶을 정도인 거예요. 우리가 또 어쨌든 간에 타지니까요. 네. 어머. 아이들도 연년생이고 또 타지에서 무시할 것도 없는데. 아이, 가엾사람.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 혹시 기억나세요? 어머니는 이런 말을 너무 산대 아빠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따돌림을 당해서 어머. 아예 그래 아버지는 가족하고의 관계를 인연을 다 끊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겪으셨는데도. 어머님이 그렇게 겪으셨네, 진짜.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시댁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거 좀 비회 의식이 있어요. 피해의식이. 네, 비회 의식이 있으니까 모든 일어난 일을 부정적으로 엄청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성격이거든요.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을 일일이 다 모아놓고 나는 이런 피해자가 됐다. 그러니까 너는 이 집에 더 이상 있지 말라. 이 집을 도망가야 돼. 아 남편 네. 그 아버님한테. 네, 제 아버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서현 씨랑 좀 유사한 측면이 있네요.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생활했었는데 이제 그런 며느리를 며느리. 만드신 격이 됐으니까요. 예. 이제 그런 말들 그리고 가장 이렇게 사실 대세 씨도 이해를 하고 아, 우리 엄마가 이런 건 너무 잘못했네라고 이해했던 거 2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복숭아를 5박스를 저희 집에 보내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그래서 엄마가 다 못 먹어 어머님한테 보내드릴게 해서 3박스를 보냈어요. 시댁에. 근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상했나 싶은 거예요. 엄청 더운 여름이니까. 네, 네. 그래서 어머님 전화를 바로 받으시자마자 왜 전화했니? 어머. 그래서 뭔가 있구나. 아 저기 덜컹하지. 혹시 복숭아를 제가 받았다 왜? 그러시는 왜? 거예요. 선물이었는데 왜? 받으셨어요. 혹시 뭐 멍들어 있거나 좀 그랬어요. 어머니 아니 맛있더라 왜? 아 그럼 내가 너한테 인사를 해야 되니? 그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너는 이 집에 제일 어른이 이렇게 살아 있는데 왜 아주버님 이름으로 물건을 보내냐는 거예요. 어? 어머님 조남이 이제 한국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타카나로 표기하기도 그렇고 한자를 적어서 예전에 보냈는데 너는 시어머니 이름도 틀려서 보내냐. 한 번 또 그렇게 혼나서 네. 아주버님 성함이 제일 정확하니까 아주버님 이름으로 보냈는 게 화가 나셨던 거죠. 너는 엄마한테 뭘 배웠길래 이렇게 살아있는데 버젓이 살아있는데 너 지금 나한테 욕하는 거니? 대놓고 욕하는 거니? 막 뭐 이런. 아,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나한테 내 이름 안 쓰고? 와. 근데 이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까지 저희 가정 교육을 들먹이실 만큼 제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피해의식이 좀 있으시다. 이렇게 내가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할 필요가 왜 있지? 결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비하당할 분들 아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죠. 예.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어머님 저랑 안 보실 말씀하실 건데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어머니? 그런 처음 말씀도 처음 물어봤어요. 하신 거죠? 네. 처음 했어요. 그렇게 말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난 너 싫다? 내가 너가 왜 좋으니? 어머. 너는 내 아들 뺏어간 도둑고양이야. 어머. 아이고. 너는 내 아들 뺏어간 도둑고양이야. 그러면서 또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고서 너무 상처가 커서 베란다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제 훈련 끝나고 와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했더니 엄마랑 통화하면서 왔는데 그런 거 아니던데 소연이가 좀 대들었다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말을 한들 엄마 말을 믿겠지 내 말을 믿겠니? 그래, 내가 지금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할게. 인사 갔을 때 난 이런 일을 당했어. 그리고 중간에 난 너희 어머니 때문에 약을 먹었어. 약 먹고 난 버텼어. 그거 몰랐지. 이야기 안 하셨어요? 정신과 가셨다는 거를? 얘기 안 했죠. 아, 혼자서 그냥 네네네. 진료도 혼자 보신 거예요? 혼자 갔죠. 정말 끝까지 갔었어. 했더니 약간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동안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그동안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래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한 거 정말 난 너무 부끄러워. 이건 진짜 서연이가 굳이 인사를 안 가도 돼. 네. 그렇게 딱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내 편이 돼줬구나. 딱 어떻게 보면 방어막이 되어준 거죠? 처음으로요. 네.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절연을 하자. 멋있다, 그래도. 이렇게 선언을 할 때 그때 그 당시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나긴 들긴 한데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예측한 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있을 수 엄마 성격상 그래서 그런 게 있었군요. 소연이한테 당연히 미안하기도 하고 더
빨리 제가 소연이 변들어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나기도 하고. 네. 근데 그게 저는 일단은 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세 씨가 개입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들이고 또 잊혀져 가는 거예요. 괜히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저니까 저는 다 기억에 남고 그냥 상처로만 남아있고 남편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내 엄마고 내 본가기 때문에 난 여기에 계속 가고 싶고 본인 이제 형제들하고 계속 어울리고 싶고 자식들도 계속 섞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저희가 다툼이 많았어요. 그렇게 된 거군요. 내 눈치가 너무 보이고 못 가겠고 그게 이제 혼자 너무 괴로운 거죠.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제가 조금만 말 한마디를 공격적으로 해도 그쪽으로 다 방향이 쏠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지난번에 볼 때 네. 별일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예민했어요. 예. 그러니까 소연이는 본인 가족한테 생일 때 연락을 하라는 걸 지금 나한테 지적을 하는 거잖아. 우리 가족한테는 연락 많이 안 하잖아. 만나지도 않고. 아, 이제 이해가 되네. 소현이가 당한 것에 대해서 제 어머니한테 폭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복수냐면은 애들을 아예 나고야로 안 보내려고 해요. 아, 대세 씨가 느낄 때는 또 이렇게 느낄 수가 있구나. 이해는 해요. 감정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애들을 나고야로 안 보낸다는 거 어머니한테 손자 얼굴을 안 보이게 하는 거니까 감정 자체는 이해를 하는데 근데 그것까지 하면 인간적으로 선을 넘은 거니까 제 어머니가 소연이를 한 것처럼 소연이도 어머니한테 그런 일을 하면은 똑같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애들이 소연이의 소유물인 줄 알면서 소연이가 갖고 있는 물건 같이 다루니까 서연 씨가 시어머니랑 손자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애들 크는 거는 엄마한테 가끔 보여주고 싶다. 이게 사실 아들의 입장이니까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러다 보니 이제 복수심 아니냐까지 얘기 나오는 거죠. 아, 네. 그때 소연이가 되게 무서웠어요. 소연이가. 혹시 이혼하게 되면 소연이는 절대 나한테 애들 못 보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런 생각 들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연이의 마음의 근본적인 부분에 나고야를 안 보내고 싶다는 그 폭스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일일이 이유를 따지고 두 집 잡고 안 보내는 이유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이게 복수라고 생각할 수 있구나. 그냥 시댁이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는 그냥 평생 상처고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는 곳에 내 아이들을 보낼 이유가 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고야의 낮자만 들어도 지금 치가 떨려요, 이제. 너무 싫어요. 상처가 꽤 깊으시구나. 어렵다 진짜. 근데 소연이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조사 사례를 하잖아요. 뭔가 소연이는 소연이대로 부모님한테 엄청 좋은 인생을 살게 잘 챙겨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반대로 저희 집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비교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런 마음 들지. 그러네요. 있다. 진짜. 별로 저하고 결혼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게 느끼거든요. 소연이한테 필요한 것은 그냥 남자일 뿐이고 저의 아닌데. 가족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걸 아예 없다면은 굳이
제가 소연이 남편으로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렇죠. 서운함을 네. 계속 곱씹다 보면 그런 둘 다 생각까지 이해가 가요. 가는 것 같아요. 맞아. 제 인생을 어느 정도 존중할 줄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해야 될 시집살이를 안 해도 된다는 권리를 얻었으니까 저는 저대로 해야 될 도리가 있고 이치가 있고 소연은 소연대로 해야 될 이치가 있고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게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자기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느낌, 저를. 그렇죠. 대세 입장에서는 나도 가족이 있는데 네, 서운하지. 라는 생각이 있고. 먼저 조금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이 고부 갈등이죠. 결국에는 예, 대세 씨 어머니 그리고 소연 씨의 시어머니와 관련된 관계에 있어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독한 행동들이 나오셨던 이유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상처 역시도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며느리가 내 아들을 예, 내 품에서 데려가는 것 같은 두려움. 근데 이거는 시어머니한테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눈앞에 있는 공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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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어머니가 본인의 또 시어머니와 관계가 끊겨 있으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찌됐건 대세 씨의 아버지 역시도 본가와의 관계를 단절하셨거든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건강하게 표현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고스란히 대세 씨에게도 공포예요. 이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일종의 무의식적인 공포기 때문에 내가 본가랑 관계가 끊어질까 봐에 대한. 아, 무의식이네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래서 서현 씨께서 조금은 그래도 내가 트라우마가 있지만 그래도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대세 씨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시는 게 맞아요. 대세 씨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나 하면은 대세 씨는 순간 엄청 불안해하실 거예요. 아이들과 할머니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불안해지죠. 그러시구나. 맞다. 대세 씨와 어머니와의 관계처럼 아이들도 할머니와의 관계를 그 관계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게 지금 맞으실 것 같아요. 할머니에 대한 평가는 아이들이 아이들의 관점에서 가지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아이들이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게 싫고 불편하고 안 좋을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선택할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뭐 예를 들어서 가기 싫다거나. 예. 그래서 아이는 편하게 보내세요.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또 저 마음. 아니 선생님 얘기 말씀 들을 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보내주라고 하면은 소연이한테는 너무 싫음 듣고 싶지 않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제 3자가 얘기 말씀해주니까 되게 설득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냥 별다른 얘기 안 하고. 네, 납득을 하는 느낌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아, 드디어 제가 애들을 나고야로 보내는 권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이 나니까 이렇게 표정이 되게 밝아요. 서현 씨랑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서현 씨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나는 그래도 언젠가는 바른 며느리의 모습, 좋은 며느리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은연중에. 있으실 것 같아요, 서현 씨는. 근데 그거는 죄송하지만 예, 서현 씨의 완벽주의예요. 서현 씨의 완벽주의예요. 서현 씨랑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냥 거리를 두는 채로 남겨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현 씨는 본인이 생각하는 딱 그림이 있어요. 그거에 모든 상황을 이렇게 딱딱딱 맞추려고 하세요. 거기에 대세 씨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근데 대세 씨가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은 자꾸 이제 개입을 하시는. 그게 이제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 맞아 곱하기 100. 너무 격하게 너무 공감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게 지금 진짜 그래요, 서연이가. 오히려 그렇게 사람이 저의 인생을 건드리려고 하면 완전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연이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저의 세계관으로 정답이 있는 거잖아요. 아, 이것은 무조건 옳다. 그런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부정하는 말을 하게 되면 저는 진짜 가만 안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근데 서현 씨가 한편으로는 대세 씨의 기회를 막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네. 소연 씨도 오늘 깨닫는 게 많으시네요, 오늘. 대세 씨가 뭔가 조바심을 내고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고 거기서 뭔가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서현 씨가 일단 보면 만들어 주시니까 대세 씨 입장에서 안주하는 거예요. 맞아. 대세 씨는 지금의 이 생활이 한편으로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보면은 건사하기 위해서 예,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도 안주하게 되는 측면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이쪽 집안의 삶의 영역에 포함돼서 나의 영역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면 그때 현타가 오면서 뒤통수 빡 맞는 느낌이 드니까 울컥하고 올라오세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분가에 대한 구체적인 진로도 조금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지원 이런 것들이 부족한 채로 돌아가는 거를 내가 그냥 경험하는 거죠. 네. 그게 또 한편으로는 서현 씨에게는 완벽주의를 어쩔 수 없이 줄이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좀 모자르더라도, 예, 좀 아쉽더라도 이렇게라도 해야지 우리 집안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대세 씨의 역할이 또 주어지겠죠. 예. 그래. 그렇. 맞아. 그래서 완벽주의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저 때문이군요. 저의 두 분의 영향이 다 경향이, 있죠. 예. 이게 서로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대세 씨는 지금의 이 알찬 하루를 자꾸 불편하게 느끼셔야 돼요. 그렇죠. 결국에는 나중에 남는 건 두 분이실 거거든요. 그쵸. 맞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네요. 진짜로. 저는 뭔가 일이 잘 풀려 나가는 느낌이 나서 좋았습니다.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이 뭐 그렇게 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옳은 것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더 복잡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좀 심란하고 답답했어요. 그렇지.